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라도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익산의 한 농촌마을에서 폐기물 수십 톤이 방치된 현장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야산에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재도구와 재활용품은 물론 전자제품과 건축자재까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기장판, 이불, 그리고 각종 스티로폼, 마구 흘러나와 있는 페인트에 이르기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추정되는 쓰레기의 양만 무려 20톤가량. 쾌적한 마을이 아닌 완전히 난지도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주민들이 왕래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악취와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모 씨가 완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신의 동생이 숨진 뒤 4년 동안 이곳으로 폐기물을 옮겨오면서 비롯됐습니다. 고물상을 한 3년에서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방치하니까 민원이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일단 그래서 저 숙사 저 밑에가 빈 데가 있어서 더욱이 지금도 폐기물을 반입하고 한쪽에서는 소각 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뒤늦게 지난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안 치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법 처리, 고발 조치돼. 고발하고 또 조치 명령 나가고 또 안 치우면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양심불량 방치 폐기물에 주민들만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 조사 결과 군산의 경우 폐기물이 공장이나 창고 등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의 여파로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인 공장이 늘면서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찾는 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8,500톤의 폐기물을 보관했다 적발된 군산의 한 창고입니다. 한때 GM 군산공장의 물류 창고로 사용됐지만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업자의 차지가 됐습니다. 3개월만 보관해달라. 그래가지고 맡아준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군산은 전국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된 장소로 공장 5곳, 창고 1곳 등 모두 6곳에 이릅니다. 들녘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김제와 정읍 등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 여파로 늘어난 휴폐업 공장과 창고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폐기물 방치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장, 창고 등에 방치해놓고 야적해놓고 그다음에 잠적해버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들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입장에서 폐기물 업체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공실로 두니 조금 수입이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꼬드겼어요. 군산 국가산단만 휴폐업 공장이 70여 곳,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까지 합하면 수백 곳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전국에서 몰려온 폐기물이 채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꼼수 영업을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옆 공터로 택시들이 몰려들고 금세 빈 공간을 채웁니다. 연금 서울서 일부러 오지 않고 익산역 KT 사람 타고 가면은. 왜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카메라 있잖아요. 뭐 사진 찍어보잖아. 한 대씩 차례대로 이동하더니 단속 카메라 바로 아래 사각지대로 숨는 꼼수를 부립니다.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손님을 태우는 나름의 체계가 잡힌 겁니다. 딱지를 너무 많이 띄게 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저기에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이 있지만 손님들 저쪽으로 가지 않고요. 걸어서 4-5분 거리에 택시 승강장이 있지만 그만큼을 걷는 건 손님부터 싫어합니다. 너무 먼데? 아 그래요? 예, 너무 멀죠.
택시를 타는 이유가 뭐 바빠서 타는 것도 상당히 큰데. 기사들은 택시와 손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전주시는 난감합니다. 기금운용본부에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제안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 안에다 한 서너 대만 할 수 있는 공간만 내주면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라도 부담을 해서 하겠다. 연금공단 쪽에서 이제 수용이 어렵다. 애써 설치한 승강장은 텅 빈 가운데 택시들의 손님 모시기 꼼수 영업은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3.1절은 지났지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2달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육대회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1919년 임실 오수에서 열린 3월 10일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오수 3월 10일 만세운동은 당시 오수 보통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독립운동입니다. 무주군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펼쳐지고 있는 3.1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독립선언서 필사 캠페인은 지목을 받은 사람이 독립선언서 일부를 48시간 안에 써서 SNS에 올리는 운동입니다. 순창 심초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순창구는 샛들마을 사업을 통해 심초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했고 오래된 다리와 버스 승강장 등을 보수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가꿔놓고 보니까 불악 전 마을 분들이 새로운 마음이고 앞으로 새로운 마을로 더욱더 힘을 써서 갖고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은 오는 5월에 고창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북 도민체육대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창군은 대회를 앞두고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성화대를 보수했고 판소리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내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원화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과 대구,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에서 100% 도입 의사를 밝혔고 경기와 인천 등도 7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13개 의무 가입 대상 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만 도입 의사를 밝혀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5곳이 폐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폐원 서류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15곳의 폐원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은 유치원은 설립자의 고령과 질병, 원화수 감소 등이 폐원 이유였으며 해당 유치원에 다니던 원화 500명은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은 전라도와 익산시가 익산 3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16,000명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9.6%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익산 3사 산단의 전체 분양률은 67.7%이고 지금까지 고용 인력은 846명에 그쳤다며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와 익산, 부안 등 6개 시군의 실내 체육 공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전라도는 김제 검산체육공원에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국민생활체육센터, 익산과 부안에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센터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안과 무주, 순창 등 3곳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순창 소방서를 신설하는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5억 원을 들여 현 순창 119 안전센터 부지에 3층 규모의 순창 소방서를 건립합니다. 지난 1월 완주 소방서가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순창 소방서가 건립되면 전북에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진안과 무주, 임실 등 3곳으로 줄어듭니다.
전북교육청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유적지와 박물관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 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역사 관련 동아리를 편성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사제동행 역사 체험을 할 경우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사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와 목요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고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